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 증시는 조금 특이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강하나 싶더니 쭉 빠지더니 또 슬금슬금 올라가서 야, 이거 우리 애간장을 태우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쨌든 녹화 시간 기준 아직까지 장이 끝나진 않았지만 잘 마무리가 되어서 조금이지만 어제도 오르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오르고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하루 증시가 어떻게 되든 또 공부를 해봐야겠죠. 자, 오늘의 뉴스가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애플 테슬라는 쭉쭉 가는 뒤, 그리고 두 번째, 벤츠 전기차가 1000km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은 야, 그러면 그냥 배터리 많이 박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한번 그 이유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세 번째, 최근 들어 삼성전자에 대해서 정말 좋은 소식이 많은데요. 그런데 진짜 투자자라면 부정적인 시각은 없는지 그것도 확인해 봐야겠죠. 한번 어떤 시각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스템 임플란트, 어제 너무 뜨겁고 아직도 뜨거운 이야기죠. 향후 주가 흐름은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당연히 지금 100%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것이 중요한지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주린을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자, 오늘 이렇게 인트로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호랑이 기운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오늘 또 재밌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은 저 기리씨 열심히 공부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젯밤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장중 시총 3조 달러 돌파. 전 세계 기업 중 가장 처음이라고 하네요. 진짜 대단합니다. 자, 애플이 새해 첫 거래일에 장중 시가총액 3조 달러 3,580조 원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애플은 전장보다 2.4% 올랐고요. 그리고 장중 한때 주가가 182.88달러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점을 찍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애플은 약 16개월 만에 시총 2조 달러에서 3조 달러 고지에 올랐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애플이 많이 올랐다면 당연히 증시도 좋았다고 볼 수 있겠죠.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애플이 장중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하는 등 새해 첫 거래부터 훈풍이 불었습니다. 다우존스는 0.68% 상승, S&P는 0.6% 상승, 그리고 나스닥은 1.2%나 올랐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올해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불확실성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대다수 전문가들은 올해 증시를 낙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미국 FDA 12세 이상 화이자 부스터샷 접종을 허용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부스터샷의 접종 대상이 12세 이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FDA는 부스터샷 접종 간격을 현행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을 했다고 하네요. 어쩔 수 없이 당분간은 백신과 함께 사는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백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올해 기초연금 월 7,500원을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작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했다고 하네요. 이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이달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이 2.5% 오릅니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작년 소비자 물가 변동률 2.5%를 반영해 이달 25일 지급하는 1월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30만원에서 7,500원이 오른 월 30만 7,5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작년 물가 상승률이 무려 2.5%라고 하네요. 이 말을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 모든 게 평균적으로 2.5%가 올랐다는 건데 그 와중에 우리가 적금 예금을 들어서 많이 받아야 1% 남짓. 당연히 이거는 절대적인 금액은 올랐지만 오히려 가치를 보자면 한 1% 정도 하락한 게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해보자면 그냥 단순히 열심히 일을 해서 은행에다 적금으로 차곡차곡 이렇게 넣는 거는 목돈 모은 데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하지만 평생 동안 이렇게 살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주식 공부를 하는 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격을 위한 게 아니라 방어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미국 테슬라 어제 완전 불타올랐죠. 한번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공급망 혼란에도 지난해 차량 인도 87% 늘어 미국의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현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전년 대비 87%나 늘어난 물량을 고객에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계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해외 생산 및 자체 생산에 집중해 국제적인 공급망 혼란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인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분석을 한다고 하네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국 언론 등에 따르면 테슬라는 2일 발표에서 2021년 한 해 동안 93만 6,172대의 제품을 고객에게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는 20년 인도 규모 49만 9,647대 비해서 약 87%나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딱 이것만 봐도 야, 엄청나게 성장하네, 진짜 성장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수치는 시장 전망치도 크게 윗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시장에서 더 환호한 그러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21년 4, 4분기 인도량 바로 직전이죠. 그때 물량이 무려 30만 8,600대로
역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퐁당퐁당 쭉 늘었다가 줄었다가 이런 식으로 불확실성이 있는 게 아니라 매 분기마다 역대급 생산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테슬라는 6개 분기 연속으로 분기별 인도량 신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소식이 나온 테슬라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무려 13.5%나 오르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진짜 얼마 전입니다. 한 2주 전에 그때 테슬라가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서 890인가요? 그 정도까지 떨어졌었는데, 그래서 그때 야, 이 정도 떨어졌으면 한 2주 정도 뒤에 이제 테슬라 좀 사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환전을 딱 끝내고 봤더니 어느덧 테슬라는 다시 1200달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무려 1400조가 넘는 이렇게 큰 기업이 이 정도로 움직일 수 있는가, 그러한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아직까지 미국장은 매우 탄력적이고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작년 초에 그랬듯이 올해 한 번 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한 번 충전으로 1000km 전기차의 넥스트 레벨 보여준 벤츠 CS2022에서 벤츠가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아래 보시면 벤츠의 자동차가 나와 있는데 확실히 이쁘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차가 컨셉트카긴 하지만 1000km를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보도록 할게요. 바이바이 테슬라 CS2022 개막을 앞둔 4일 오후 2시 온라인을 통해 공개된 메르세데스 벤츠의 전기 컨셉트카 EQXX를 본 뒤 한 네티즌이 공유한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벤츠 CEO는 비전 EQXX는 우리가 전기차의 미래를 상상하는 방식이라며 한 번 충전으로 1000km 620마일 이상을 달릴 수 있는데, 이는 기술, 디자인, 에어록 다이나믹을 포함해 벤츠의 모든 수단들이 더해져 전례 없는 효율을 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1000km는 중국 베이징에서 상하이까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거리를 충전 없이 갈 수 있는 주행 거리라고 하네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딱 생각해보면은 그런데 어차피 배터리 효율은 다 똑같잖아. 그런데 그 와중에 벤츠는 1000km를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배터리를 더 때려박은 거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뛰어난 엔지니어 기술을 통해서 EQXX의 공기 저항 기술을 0.17까지 떨어뜨렸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쉽게 말해서 공기 저항을 최저로 줄였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들었을 때는 공기 저항이 그 정도 차이가 되나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와 같은 작은 차이가 배터리 1회 충전당 더 멀리 갈 수 있는 큰 효과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크고 무거운 배터리를 탑재한 게 아니라 공기 저항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거겠죠. 그래서 벤츠 측에 따르면 배터리로부터 얻어지는 95%의 에너지가 바퀴로 전달되는데, 이는 다른 전기차 75% 대비 높은 효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벤츠는 차량 지붕에 보조 시스템에 동력을 주기 위한 용도로 117개의 태양광 셀도 장착해 눈길을 끄는 바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반도체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정말 많죠. 그런데 그 와중에 당연히 반대 의견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깔끔하게 보도록 할게요. 올해 반도체 호황 오긴 하지만 저항도 만만치 않아. 반도체 주가 반등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라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시장 내부적으로는 반도체 향방이 연초 주식시장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에 반도체 주가가 오르자 해당 업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높아졌는데요. 그리고 플러스 어제 우리가 확인했다시피 올해 최고 유망 업종으로 반도체를 꼽는 증권사가 많아졌는가 하면 지난해에 이어 사상 최고 이익을 얻을 거라 믿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 주가는 업종 경기보다 2분기 정도 선행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불황 때는 이익 전망치 하락이 멈추는 시점부터 주가가 올랐으며, 그리고 그 반면 주가가 높아지면 실제로 이익이 좋아지는지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공부했던 주가는 실적을 2분기에서 3분기 선행한다 이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증거가 확보되면 주가가 추세적으로 오르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반면 호황이 계속되긴 하지만 이익 전망이 더는 높아지지 않을 때 그때는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봤던 단어가 전부 다 선반영, 이러한 단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을까요? 조금 뒤에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미 삼성전자는 10% 넘게 올랐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무려 40%나 올랐습니다. 단 3개월 만에요. 그래서 결국 지금 어디까지 반영을 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저 기릿의 개인적인 짧은 생각으로는 지지난주에 같이 공부했다시피 작년 여름 윈터 이즈 커밍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생각보다는 지구온난화네 그 정도 떨어지진 않겠다, 여기에 대한 시각을 반영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오른 거는 생각보다 반도체 파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조금 많이 빠졌던 게 다시 되돌림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뭘까요? 맞습니다. 실적이 진짜로 찍히는가? 여기에 그 단어가 그대로 붙어있네요. 불황 때 이익 전망치 하락이 멈추는 시점부터, 그때부터 주가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3개월 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위치가 바로 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높아지면 실제로 이익이 좋아지는지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진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야 실적이 진짜로 좋아질까? 겨울이 생각보다 따뜻한 거는 지금 확인할 수 있는데 다시 업황이 여기서부터 빠르게 치고 나갈지 그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딱 여기를 보자면은 아마도 당분간은 실제로 이익이 좋아질지 말지 그 부분에 대해서 눈치 보기를 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 정말 쉽게 말하자면 최근 들어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살짝 빠지던지 아니면 오른쪽으로 쭉 기어가는 그러한 시간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지난해에도 이 과정이 있었습니다. 2분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 전망치가 낮아지자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해 삼성전자 주가가 20%,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30% 넘게 떨어졌는데요. 그리고 3분기 이익 전망 하락이 멈추자 메모리 반도체 주가가 다시 반등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난해가 끝나고 올해에 도착을 했는데 반도체 경기 둔화가 지난해에 끝난 만큼 올해는 새로운 호황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딱 여기까지 보자면은 야 결국 다 회복한다는 소리잖아. 그렇다면 그냥 지금 사서 들고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2분 전에 봤다시피 반도체 경기 회복 전망과 별개로 주가가 이미 크게 올랐다는 점을 감안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이후 15%나 올랐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무려 40%가 넘게 상승해 어지간한 이익 증가가 아니면은 이미 주가에 반영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부터는 야 누가 봐도 반도체 업황 너무 좋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주가 랠리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시각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시각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해와는 별개로 해석은 또 다를 수 있겠죠. 여러분들만의 투자 방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차트도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많이 오르긴 올랐죠. 자 다음으로 한국조선해양 1조 6,700억 규모 선박 열척 수주 호재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1조 6,700억 규모의 새해 첫 수주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자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유럽 소재 선사와 15,000 TEO급 LNG 추진 컨테이너선 6척 그리고 아시아 소재 선사와 17만 4천 입방미터급 대형 LNG 운반선 1척 그리고 오세아니아 소재 선사와 1,800 TEO급 컨테이너선 3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총 58척의 LNG 추진선을 수주한 바 있으며 지난 18년 7월과 그 다음에 20년 9월 각각 세계 최초로 LNG 추진 대형 유조선과 LNG 추진 대형 컨테이너선을 인도하는 등 이 분야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오늘 뜨거운 뉴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2월부터 시멘트값 18% 올린다. 자 참고로 시멘트는 거의 7년간 가격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원재료 값이 너무나 높아지니까 시멘트 값을 공격적으로 높일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달부터 시멘트 가격이 오른다는 소식에 시멘트 관련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40분 삼표 시멘트는 14% 상승, 아시아 시멘트 12% 상승, 고려 시멘트 6.6% 상승, 성신양의 6.5% 상승, 한일 시멘트 5% 상승으로 시멘트 관련주가 전부 다 좋은 흐름을 나타낸대요. 이렇게 시멘트주가 강세를 보인 이유는 바로 시멘트 가격 인상 영향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르나 봤더니 쌍용 CNE는 18% 상승하기로 했으며 그리고 이는 지난해 7월 7년 만에 시멘트 가격을 5.2% 올렸는데 다시 원재료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7개월 만에 또 18%에 달하는 파격 인상을 한 셈이라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스템 주가 앞날은 횡령보다 회수에 달렸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걱정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액의 횡령 사건이 일어난 오스템 임플란트가 존폐 위기 속 횡령금의 회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4일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피의자 이모 씨에 대한 출국 금지를 신청한 뒤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제 봤던 뉴스에서는 또 소재 파악에 성공을 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하지 못했나 봅니다. 자 그래서 관건은 횡령은 어차피 나왔고요. 그렇다면 이제 돈을 다시 얼마나 회수하는가 이게 중요한데요. 횡령 금액 1,880억 원은 자기 자본의 91.8%에 달하며 이 회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60%에 육박하는 거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오스템 임플란트의 순이익 추정치는 1,000억 원이 조금 넘는데 1,800억은 엄청난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회수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손실 규모가 달라지겠지만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순손실을 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2만 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를 달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인데요. 오스템 임플란트 주식은 전날부터 거래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국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벌일 예정인데요. 최악의 경우에는 상장 폐지도 될 수가 있겠죠. 결국 수사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대로 직원 개인의 단독 소행으로 밝혀지고
횡령 금액 회수도 상당 부분 이루어진다면은 상장 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증권가는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이분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돈을 전부 다 회수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기업 한 가지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수출 기대감 상승. 대신증권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방산 수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65,000원을 유지했습니다. 대신증권 연구원은 호주 K9 자주포 9,319억 원 수주와 상반기 5조 원 규모의 호주 장갑차 상업 사업자 선정 대기, 이집트 K9, 사우디 비오 복합 등의 수주도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산 수출 기대감이 현재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지난해 4분기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매출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매출은 2조 원에 가까운 1조 9,52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889억 원을 기록해 이는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2%, 22% 상향을 호실적으로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플러스 항공엔진의 민수 매출 확대가 지속되고 국제공동개발산업 RSP 비용도 급증하고 있으며, 디펜스의 경우 수출 매출은 감소세를 보인 반면 국내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지금 딱 차트를 보면 확실히 유의미한 상승을 현재 하고 있죠. 그리고 목표가까지도 아직 많이 남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 우주에 관련된 기업들은 이거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딱 생각했을 때 우리의 꿈이 담긴 건 바로 우주에 관련된 섹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꼭 시간 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말고도 다른 우주에 관련된 기업들 꼭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 여기까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저 길이 여러분 덕분에 더 많이 배웁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